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지난주 에스턴 빌라전 대승 이후에 콘테 감독이 48시간의 휴가를 토트넘 선수들에게 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았죠. 엊그제 있었던 브라이튼전 완패를 했으니까요. 자, 48시간의 휴가를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는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동료들과 델레알리 생일 저녁, 파티도 아니고 조촐한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던 게 델레알리 인스타를 통해서 알려진 게 유일한 그런 근황인데요. 반면에 팀 동료인 해리 케인 같은 경우는 좀 유난스러웠습니다. 원래부터 가레스 베일 못지않게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는 해리 케인이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인터뷰를 게리 네빌 해설위원하고 할 때도 무대가 골프장이었어요.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그만큼 영국 팬들에게는 해리 케인이 골프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이번에 짧은 휴가를 받았을 때도 미국에서 열리고 있었던 아주 큰 골프 대회죠. 2022 마스터스 토너먼트,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관전만 하고 온 게 아니라 간 김에 스타답게 또 방송 출연까지 하고, 이게 또 글로벌하게 떠들썩하게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대회가 열린 미국 아구스타가 조지아주에 있는 곳인데요. 런던하고 시차가 5시간입니다. 곧바로 돌아와서 훈련에 일정 차질 없이 복귀했다고 합니다만,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차질이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게, 케인이 이제 9일 빌라전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잖아요. 뭐 9일 밤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10일 일요일에 마스터스 골프 파이널 데이, 이 일정을 직접 관람하고 그 다음날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열린 오거스타가 조지아주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행시간이 편도 최소 12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왕복에만 2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건데, 비행기 그 공항까지 가는 기간, 또 검색대 통과하고 또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아무튼 비행기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선수한테는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게다가 시차가 5시간 차라는 것은 한국으로 치면, 쉽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중동 다녀온 거예요, 시즌 도중에. 그것도 팀이 탑4에 드네 만회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또 일주일, 경기도 뭐 아주 길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가 열리는 와중에 A매치 소집도 아니고 단순히 머리를 식히러, 아니 손흥민 선수는 어쩜 그렇게 토트넘의 주말 브라이턴전 참패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골차 0대1 패배였기 때문에 참패라는 말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한 골차가 다행인 수준으로 부진했고요. 그동안 잘해왔던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내내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한 채, 그것도 홈에서 시합을 마쳤다는 거, 충격적인 결과죠. 리그 4연승을 달리던 팀이었고, 또 직전에 에스턴 빌라를 그것도 원정 가서 대파를 하고 돌아오는 홈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컸는데, 물론 에스턴 빌라전은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이 주요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홈경기 승리를 많이들 낙관을 했었는데요. 토트넘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잘 들고 나온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이 생각보다 좋은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브라이튼은 앞서 아스날 원정 때도 2대1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요. 이때 3-5-1-1 포맷을 기반으로 수비 후 역습하는 이런 구조로 경기를 하면서 유효슈팅 3개만으로 2골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때 중앙 미드필더 카이세도하고 음에프 선수가 메잘러 역할을 하면서 침투를 잘하면서 물골을 터준 게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어진 이번 토트넘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포맷은 아스날전하고 뭐 같았습니다만 최전방에 전방 공격수를 두질 않았고요. 그리고 램프티가 선발로 복귀를 하면서 오른쪽 윙백에 들어가고 크로스가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이동을 한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에프 선수가 위로 좀 올라는 갔지만 사실상 뭐 미드필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배치가 되는 그런 약간 소폭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날 그 브라이튼 전술의 핵심은 중원 선수 구성 그리고 윙백의 활용이었습니다. 브라이턴은 수비 상황에서 이렇게 양쪽 윙백이 후진을 해서 5백 형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윙백들의 역량이 토트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3백의 양쪽, 그러니까 쿠쿠렐레하고 벨트만 역시 사이드백도 볼 수 있는 선수들, 사이드백 출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있고, 또 측면에서 윙어를 제압하는 데도 역량이 좋은 선수들이어서 토트넘 공격의 핵심 루트라고 할 수 있는 양쪽 측면 공격 제어를 협조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여기인데요. 이렇게 중앙에 상시적으로 4명, 중원에 이렇게 두게 되면서 공간을 차지를 하면서 토트넘 중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뒤에는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2명, 앞에는 해리 케인, 손흥민 2명, 이렇게 이 두 블록 사이가 완전히 유리된 채로 경기가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보통 때는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좀 공을 받아주고
또 피딩을 해줬는데 그 모습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클루셉스키도 이날 쿠쿠렐레한테 완전히 묶이는 바람에 공격 빌드업 작업에 유의미한 작업을 거의 못하면서 사이드 쪽에 거의 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포터 감독이 전방 압박 강하게 걸고 파이브백의 맨마킹을 적절히 가밀하면서 토트넘 3톱을 제어를 하고 또 중원에 많은 숫자를 둬가지고 벤탄쿠르, 호이비에를 바보 만드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할 때 사실상 제로톱 형태로 운영된 공격진이 또 토트넘 3백 끌고 다니면서 토트넘의 그 후방에서부터의 빌드업 작업도 아주 애초부터 방해를 좀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토트넘을 궁지로 몰았는데 콘테 감독이 여기에 대응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가 토트넘은 마치 원정팀처럼 경기하더라. 스루패스 시도하지 않았고 전진 압박도 없었다. 높은 위치에서 공을 뺏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비판했는데 뭐 누구도 소리 달 수 없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아니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11대 11로 맞붙는데 90분 동안 유효슈팅도 한 개도 못했다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케인의 에스턴 빌라전 끝나자마자 미국 가서 골프대회 관전하고 골프방송 출연한 거 까일만 합니다. 예, 경솔했던 거 맞고요. 팀이 연승 달리고 분위기 좋다 보니까 자유시간 주어졌을 때 뭐 하루 다녀와야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갔다 와서 경기 잘했어야지. 그리고 이게 딱 보이는 좀 위험 요소가 보이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잡은 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누구든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만큼 경기력이 떨어진 채로 게다가 아예 경기 접어렸기 때문에 케인 입장에서는 뭐 2선으로 내려서 플레이메이킹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고요. 상대 수비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케인이었고 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휴가 받아가지고 휴가 날짜만큼 꽉 채워서 미국 갔다 왔고 외국이지만 뭐 자기 입장에서는 금방 돌아왔고 몸 관리도 잘했고 팀 훈련도 다 소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무리한 일정을 추진한 것 자체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아니면 다녀와서 변함없이 잘하든가. 이게 외국 갔다 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그렇죠? 뭐 당연히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녀왔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거리 비행이라는 거는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또 5시간의 시차 간단치 않습니다. 보통 흔히 하는 얘기로 운동선수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시차는 시차 1시간당 하루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극복을 하는데 12시간 거리 날아왔다고 하면 12시간은 지나야 이쪽 시차에 완전 적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리 케인이 사실 장거리 비행을 휴가 때 말고는 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유럽 선수들은 뭐 A매치 데이 때도 거의 유럽 안에서 있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10년 넘게 유럽 아시아를 왕복을 반복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도 시차 극복의 노하우가 나름 쌓였겠습니다만 몸도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는 적응이 좀 돼 있을 거고 그러고 보면 진짜 손흥민 대단합니다. 유럽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 A매치 다녀오면서도 폼 유지하는 거 진짜 대단해요. 아무튼 케인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 국내 팬들 사이에서 친 케인 언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풋볼 런던이 안 그래도 오늘 케인을 안 그런 척 감싸는 듯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케인은 미국 다녀온 뒤 나흘간 팀 훈련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혹시 모를 시차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수면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골프 여행이 부진의 이유라 보긴 어렵습니다. 뭐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글쎄요 정말 영향이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 자체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4연승 후 토트넘 내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팀의 에이스, 대표적인 선수가 휴식 이틀 딱 주어지자마자 조신하게 쉬면서 못 만드는 어떤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선택을 했다는 거. 동료들한테도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잘하고 있다. 이 정도는 다녀와도 된다. 미국까지 골프 보러 간 것도 간 거지만 골프 채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한 것도 이런 어떤 느슨해진 마음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친구 미국 참 좋아하네요. 올 시즌에 개막전에 그 복귀 늦었을 때도 미국에 있다 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는 하필 이때 콘테 감독이 코로나 격리됐던 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콘테 감독이 상대에 따라 전술을 뭐 적극적으로 바꿔서 스타트 라인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특유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코칭이 아마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고 아무래도 이런 연승 분위기 들뜬 상황 속에서 또 콘테 감독이 자리 있고 없고 차이는 분명히 좀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다고 모든 선수들의 부진이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콘테 감독의 자가격리나 뭐 해리 케인의 여행이나 결국에는 선수들이 연승 가도를 달리는 와중에 라이벌인 아스날이 꼬꾸라지니까 마음이 너무 느슨해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나마 아스날이 사우스햄튼한테 이번 라운드 졌던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사 회생을 할 수 있는 좀 계기는 됐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브렌트포드전입니다. 에릭센 영입한 뒤로 지금 성적 장난 아닌 브렌트포드인데 지난주에 에릭센 또 날아다녔거든요. 요즘 브렌트포드 장난 아닌데 진짜 이 시합 어떻게 치르게 될지 에릭센까지 있어서 더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꿀밥.